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. 네,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과반이 주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게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지지도는 50%를 넘어서 굳건하다라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또 미국 남서부에 폭우와 홍수가 빈번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 댈러스와 포트워트 지역에도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박현경 기자. 네, 안녕하십니까.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캘리포니아주가 나가는 방향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네요. 네, 캘리포니아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주민은 전체 52%, 과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UC 버클리 정착연구소가 LA타임스와 공동으로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캘리포니아주 등록 유권자 9,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. 네. 캘리포니아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0%로 그보다 더 적었습니다. 네. 그런데 확실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과반이라는 그 정도가 예전에 비하면은 적은 것이라면서요? 네, 지난 2010년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 주민들이 불만족하다고 답한 네. 겁니다. 2010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불경기가 최고조에 달할 당시였습니다. 네. 그때는 전체 80% 유권자들이 캘리포니아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답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지금은 주민들이 불만족스러워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많은 건 아니라는 평가라고 LA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보다 좀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죠? 미국 전체로 비교를 해보면 캘리포니아주가 그나마 좀 낫다는 겁니다. 아하. 여론조사 결과 미국이 잘못된 트랙에 있다. 이걸 물어봤더니 그렇게 생각하는 주민 비율은 적었는데요. 미국이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대답한 응답은 전체 74%에 달했습니다. 아이고. 그거 맞네요. 많았죠. 네네. 또 그런가 하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다면서요? 네, 게빈 뉴섬 주지사를 지지한다는 응답 52%였습니다. 이건 오는 11월 결선에 대한 지지율을 알아본 건데요. 11월 결선에서 맞붙게 되는 공화당이 브라이언 데일 후보는 지지율 25%에 그쳤습니다.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전체 19%에 불과했습니다. 네. 즉 이건 이미 예상됐던 것처럼 11월 결선에서 이제 공화당 데일 후보가 이제 그 뉴섬 주지사를 꺾고 당선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잘 보여줍니다. 네. 그렇다면 게빈 뉴섬 주지사를 주지사로서 지지한다라는 응답은 얼마나 나왔어요? 역시 과반에 달했습니다. 전체 53%였습니다. 이건 지난 2월 조사보다 좀 더 오른 것이고요. 그리고 2020년 여름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 기록한 겁니다. 네. 2020년 여름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응이 시작됐을 때로 당시 뉴섬 주지사 지지율은 60% 넘어서 최고에 달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지지도가 높은 이유는 뭐라고 분석이 됐어요? 게빈 뉴섬 주지사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주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요인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. 예. 기후변화 대응, 그런 환경보호, 또 코로나19 팬데믹, 그리고 낙태권 등에 대해서 특별히 더 우려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뉴섬 주지사에 대한 지지가 컸다는 분석입니다.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토픽들은 그 뉴섬 주지사가 이제 재선 캠페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들이고요.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, 팬데믹, 또 낙태권 여기에 대한 뉴섬 주지사 정책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은 전국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생각하는 주지사에 대한 연관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가장 우려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뉴섬 주지사가 꼭 책임질 만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. 예를 들어 급격한 인플레이션, 또 올 초여름에 보인 가솔린 가격 급등, 그리고 전반적인 재정 불안 등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. 여기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미국이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됐을 뿐이다.
근데 이 뉴섬 주지사에 대한 책임은 꼭 아니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번에 연구를 주도한 마크 디카미오 연구소 소장은 설명했습니다. 네. 그 밖에 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인기를 얻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? 뉴섬 주지사는 올해 캘리포니아주 예산이 1,014억 달러 초과해서 이걸 이제 학교, 헬스케어 확대 이런 것들에 쓸 수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예산 170억 달러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들, 가정, 시니어들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에 배정을 했는데요. 이런 것들이 또 뉴섬 주지사 인기를 높인 것으로 분석됩니다. 디카미오 소장은 뉴섬 주지사에겐 다행스럽게도 캘리포니아주의 돈이 넉넉했다는 점 꼽았고요. 그리고 유권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나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. 그리고 잘생겼잖아요. 그거 굉장히 크게 한몫을 아이고, 한다는 그 분석이 한몫하죠. 있습니다. 네. 목소리는 별로 안 좋은데 너무 걸걸하고 말이죠. 우리 모습만 자꾸 보니까 소리는 아. 들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. 이 반면에 뉴섬 주지사에게 모든 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그래요. 이번 여론조사 결과 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요인들로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나와 있습니까? 네, 범죄나 세금, 또 정부 규제, 그리고 이민과 관련해선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이 뉴섬 주지사에게 나쁜 점수를 줬습니다. 그렇지만 데일 후보가 뉴섬 주지사에 대항해서 이런 문제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란 지적이 이번에 나왔고요. 네. 데일 후보는 단연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선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지역별로 보면 이제 캘리포니아주 북동부 이쪽에서 좀 그렇지만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대부분 지역들에선 여전히 뉴섬 주지사에게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. 네.